아, 734번. 734번. 삼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으로 알고 있는 이 fx가 있는데 한 칸의 범위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gt라고 할 겁니다. gt의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하세요. 먼저 3차 함수가 최고치 한계수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걔가 x축과 만나 생긴 점이 빵인가? 그 6에서도 x축과 만나나? 여기가 빵, 여기가 6인 것 같거든. 그럼 여기는 누구야? 4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한 칸의 범위에서의 fx의 최소값이 필요하다고? 한 칸의 범위의 최소값을 지금 그림을 새롭게 그리려고요. 지금 t하고 t 플러스 1 이런 데 있으면 여기가 한 칸이 너무 큰데? 한 칸의 범위가 약간 왼쪽에 쏠려 있으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왼쪽. 그러네. t하고 t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군요. 그러면은 지금 요 녀석은 지금 이쪽에 있는 t하고 t 플러스 1에 대해서는 f한테 t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인 거죠. 근데 한 칸이 이렇게 되는 게 한 칸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칸. 왼쪽에 t, 오른쪽에 t 플러스 1. 그러면은 둘 중에 t를 대입한 것도 최소값이고 t 플러스 1 대입한 것도 최소값인가? 0이 최소값이야? 0 대입한 게? t하고 t 플러스 1 사이에서는? 그러면은 이건 애매한데? 최소값 어떻게 그리냐? 어디 갔어 너? 요 녀석의 이 간격이 t하고 t 플러스 1의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t하고 t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지금 0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그 전까지는 t 플러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었고 t가 0이었을 때는 그래도 0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 그런데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네, t 대입한 게 최소값. 그럼 상황은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다. t 플러스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해야 되겠구나. t 플러스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그때는 gt라는 녀석의 값이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근데 t 플러스를 대입했다는 거는 ft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잖아. 그럼 gt의 그림은 이 f라는 그림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녀석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범위를 이제 어떻게 쪼개야 되지?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의 값이 빵이 될 때까지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t의 값이 빵이 될 때까지 뭐 등호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등호를 이쪽에다 붙일게. 그때는 무조건 0이 최소값인가? 즉 gt의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는 0을 그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t를 대입한 게 최소값인가? t의 범위가 어떻게 t 플러스 1이 4가 되기 전까지 t의 값이 빵인 순간부터 t 플러스 1의 값이 4가 되기 전까지 여기도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t하고 t 플러스 4의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똑같을 때가 있지. 그러면은 이게 좀 애매하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보라고? 여긴 대충 3점 몇일 건데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그 전까지만 지금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 대충 뭐라고 할까? 0부터 t의 값이 한 t의 값 2점 몇일 때까지라고 할까? t의 값 2점 몇이 될 때까지는 t를 갖다 대입한 게 최소값인 거지. 이런 거 맞아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함수만 지금 가지고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gt의 값을 가지고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2부터 이건 t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누굴 적분하라고? 여기다 t 플러스를 대입한 걸 적분하라고? t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이걸 적분하세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인가?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는 빵을 적분하라고? 마지막 녀석의 값이 빵부터 2까지는 네, gt의 값 ft니까 ft의 값을 적분하세요. 여기까지를 밝히는 게 까다로운 거고 이 다음부터 이제 산수 이거 산수 좀 생략합시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는 43번. 43번, 4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3번은 함수 f가 주어져 있고 밑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테그럴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을 gt라고 잠시 취환하겠습니다. 요 녀석 전체를 잠시 gt라고 놓는다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극한값을 구하겠습니다. x의 값 2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2 분자의 값은 스몰 g의 값을 적분한 라지 g x-2 빼기 라지 g빵인가? 네. 그렇다면은 분모의 값은 x-2 마이너스 빵이라고 인식할 수 있죠? x가 2로 간다는 거는 x-2가 빵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수할 만한 건덕지는 요게 g를 미분해서 2를 대입했다고 실수할 것 같아. 이거는 g를 미분해서 뭘 대입한다는 거죠? 네, 뒤에 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g를 미분해서 빵 대입한 걸 얘기합니다. 즉 g빵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g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f빵 플러스 3 f빵의 값은 마이너스 7 그럼 답이 10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45번 45번은 주어진 식이 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44번. 네. 45번은 왜 나식지? 왜 반가운 느낌이지? 지난시에 한 거 아닌가? 안 했나? 지난시에 한 거 같은데? 자, 다항 함수 fx가 있습니다. x-1이라는 인수들이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혹시 나중에 1 대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긴 하는데 일단은 미분부터 할까? 첫 번식을 미분했습니다.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니까 미분부터 했습니다. x-를 미분했더니 fx x-1 f'x 2x-1 fx fx 값 소구했습니다. x-이 약분되고 도함수의 값이 2입니다. 도함수가 상수함수고 원래 함수의 값이 2x 플러스 c인가? 밑에 숫자 위에가 x니까 모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좌변값이 마이너스 2f-1 우변값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오니까 c가 0인가요? fx 값 구했습니다.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분할 필요가 없나? 문제가 구하는 건 x가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라지 f 1 플러스 x 빼기 라지 f1 f 프라임 1 f1 값이 필요합니다. 1 대입했더니 2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8번. 50번, 5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번이 연소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너는 왜 딴 페이지만 계속 피고 있죠? 앞에 펴보세요. 그 앞에도 펴보세요. 왜 숙제를 안 해? 이번엔 뭐가 핑계인데? 어? 오, 오. 이번엔 뭐가 핑계냐? 우리 와. 뭐가 핑계야? 몸뚱아리가 게을러? 딱 그만큼의 삶을 살 텐데? 선생님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양식장 차리려면. 선생님 그 정도 돈 없어. 양식장 태안에 선생님 낚시 다니는데 양식장 주인데 막 100억 단위로 양식해. 그거 하나 나 인수하고 싶다. 우리 주역이 스리랑카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하게 하려면. 태국 애들이 마음에 들어. 스리랑카가 좋아. 우즈벡 애들도 있더라. 한국말 졸라 잘해. 잘생겼어, 애들이. 딱 주역이 넌데? 자, 연소함수가 있습니다.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10까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기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건 주기가 2라고 얘기했습니다. 0과 1 사이의 함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기함수라며.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대충 그려볼까? 어디로 블록이죠? 아무거나 막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 했나요? 그 주기가 2라고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오씨, 완전 사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죠? 이런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라고?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적분하라고? 15칸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적분할 건데 두 칸을 적분한 건 무조건 빵인가? 그러면 두 칸씩 없애버리자. 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남아? 이런 거 맞아? 왼쪽에 두 칸씩 두 번 없앴고 오른쪽은 두 칸씩 5번 없앴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적분한 건 10을 몰라서 못하잖아.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보호 바꿔주면 돼요? 이제 적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0하고 1이 근이냐? 공식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기억하고 있어?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알파, x-베타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6분의 a. 0하고 1 대입하려고요.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몇이야 이게? 그럼 답이 마이너스 6분의 1인가? 아, 이거 알려줘 마라. 4차함수도 공식이 있는데 4차함수도. 4차함수 적분한 것대로 공식이 있으면 졸라 편하지 않을까?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 알려주면 이 새끼들이 산수 안 하고 자꾸 공식 사용하려고 해가지고. 자, 그 다음 풀어낼게 5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58번으로 갔습니다. 58번에서 필요한 건 누가 질문하신 거죠? 눈치. 넌 눈치가 없는 거야. 58번은 약간의 눈치만 좀 있으면 되는데 연소함수라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한 게 필요합니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범위가 약간 좀 다르다. 어떤 건 더하기고 어떤 건 마이너스네. 아이씨 어떻게 구하지 그래? 따로따로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나? 더 해볼까? 뭐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일단 두 개를 더하는 걸 시도해봤어. 더하는 걸 시도해봤더니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애매하네. 그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더한 거 좀 애매하네. 빼는 것도 애매한데? 어씨, 뭐야? 쌤도 눈치가 없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2, 10. 빼는 게 적절할 건데, 빼면은 2f-x, f-x가 생겨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네. 난 f-x를 없애고 싶은데.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의 성질을 따져가지고 연립하라는 얘기인가? 어렵네. 1번부터 첫 번째 1758번 어려운데? 니네 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풀었겠네? 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x 플러스 f-x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네, 이건 우함수죠. 플러스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똑같죠? 두 번째, 이거는 플러스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녀석, 여기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만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건 기함수인가? 내 말 지금 납득하시나요? 그럼 우함수, 기함수의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접목해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fx 더하기 f-x의 값은 적분하면 누굴까? 아, 이것도 22일까? 어떤 함수가 우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 하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 하나 똑같은 거지? 내 말 지금 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은 22일 겁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요 범위 염두에 놓으면서 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녀석은 누구야? 이건 기함수니까 빵인가? 그러면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0이랑 10을 더했으니까 이건 10인가? 이제 두 녀석의 값을 더하면 되나? 더하면 원하는 게 나오나? 네, 이런 눈치가 필요한 거네. 원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눈치채가지고 푸세요. 그러니까 F는 소거했고 남은 녀석의 값은 나 뭔가 잘못 쓴 느낌인데? 잘못 썼네. 내가 필요한 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아니지.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 한 줄만 더 쓰면 되는 거구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가 필요하다고? 원점 대칭인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한 녀석은 부호가 반대일까? 동의하시나요? 이거 마이너스 10이겠네요? 됐어? 뭐가 없어요. 네. 그냥 없어도 그냥 이해해 주지 그랬어요. 그러려니 하고. 쌤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 네. 말하지, 머릿속 계산하지, 쓰지. 니네 눈치까지 살피지. 자, 그럼 두 녀석의 값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몇이야? 몇이라고? 10이라고? 답이 뭔데? 이해된 거 맞나요? 난 눈치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 결혼했잖아. 너희들 연애 못할 것 같아. 틀렸으면.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60번으로 갔습니다. 60번도 주어진 식은 fx를 안 줘가지고 아씨 fx가 뭐지? 이러면 못 풀었겠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만 주어진 녀석은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f6-x가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시도는 먼저 fx를 구할 수 있나? 를 생각해 봐야 돼. fx가 다항함수인데 몇 차 함수인지 모르지. 그런데 fx는 2차 함수일 것 같은데? 그럼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6-x 대입한 거랑 더해가지고 항등식으로 a, b, c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방법은 이 녀석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수식이 뭐지 이게? 이게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fx하고 f6-x의 관계? 이게 항등식으로 푸는 게 나으려나? 두 녀석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어? 그러네. 둘의 관계는 x는 3대칭이네. x가 3대칭이라고?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고급스럽게 풀기. 0부터 6까지를 보라고 했죠, 지금 문제는? 0부터 3까지 fx 더하기 f 6-x의 값을 적분해 보려고 합니다. 0부터 3까지 양변을 적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서 머릿속에는 이거 두 개는 3대칭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앞에 있는 녀석은 내가 구하고 싶은 값입니다. 앞에 있는 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지? 0부터 6까지인데 이거 0부터 3까지잖아. 근데 뒤에 있는 거 있죠?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인테그럴 지금 설명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풀 때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너희한테 있다고 믿습니다. 출제하는 새끼들은. 실은 그런 능력은 졸라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생기는데 가르치지도 않으면 그거 풀라고 합니다. 적분하려고 하는데 치환을 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이 6-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려고 합니다. 양변 미분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왼쪽 미분에서 마이너스 dx 오른쪽 미분에 dt라고 쓰면 이해하려나? 이거 이해하세요? 양변을 t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dt분의 dx인데 양변에 dt 곱한 거죠? 자, 그러면은 x한테 0을 대입하면 x한테 0 대입하면 t가 누구야? x한테 3 대입하면 t의 값은? 그리고 내가 6-x를 t라고 썼나요? dx 값 대신에는 마이너스 dt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3부터 6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정적분의 값은 x에 대해서 3부터 6까지 적분하나 t에 대해서 3부터 6까지 적분하나 똑같은 식이면 똑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3부터 6까지 f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제 우변만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3만 대입하세요. 3 대입했더니 몇이야? 9야? 이건 27. 3 대입하면 81. 81 빼기 27. 54인가? 이게 0부터 6까지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처음에 0부터 3까지 적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3대칭이어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3대칭인 성질을 이용해서 난 0부터 3까지만 적분한 거 풀어야지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유사한 문제는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준 다음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출제하면 0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고3 때 무지하게 많이 출제됩니다. 지금 우리 그와 유사한 걸 한 거고요, 지금. 하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빵부터 3까지 저식 전체를 적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2차 함수라고 추정하고 2차 함수를 구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f6-x의 값을 못하겠다 이거는. c는 빵이겠네? 아니, c가 빵 맞나? 아니겠구나. 두 식을 더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못합니다. 이거 계산해서 얘랑 똑같다고 놓고 항등식으로 A, B, C는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 구한 다음에 적분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산수의 연립 방식 못 풀겠습니다. 해봤어 이렇게? 해본 사람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춘 사람 아무도 없네? 저 대칭축이 3이잖아요. 네. 오른쪽 게. 네.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대칭축이 3이어서 그래서 fx가 얘를 2로 나눠. 2로 나눠서?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할 건데? fx를 이 녀석의 0부터 3까지 넓이가 fx의 3부터 6까지 넓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fx 자체가 저 오른쪽 식을 2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그러면 그거 적분하는 값이 답이라고 이거의 답이라고 어떻게 주장을 할 건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기한 거는 선생님 2로 나눠준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의 값이 요 얘기한 거잖아 지금.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오른쪽에 네, 저 함수가 그래프 네. 그걸 이거 그래프가 3대칭이잖아. 3대칭이어서 저 왼쪽 두 개도 3대칭이니까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이게 더해져가지고 이게 되려면 절반이 함수 fx하고 함수 f6-x의 관계는 둘의 관계는 3대칭이야. 그런데 두 개를 더한 녀석이 지금 3대칭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fx하고 f6-x가 3대칭이라는 보장이 없어.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가 3이야. f6-x의 값은 이렇게 생겼어. 두 개는 대칭축이 달라. 다르지만 이 두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3대칭이 될 수도 있어. 얘네 대칭축의 값이 3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선생님 말해. 그러니까 네가 3대칭이라고 놓고 풀었어 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어요. 옷을 자꾸 따뜻하게 입고 오니까 선생님도 지금 가을 옷을 입었더니 좀 덥거든? 너희도 덥냐? 안 더워요? 태연아, 수업 시간에 말 좀 해. 말 안 하면 졸라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대답도 좀 하고, 애들하고 말도 좀 섞고. 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만 이제 배우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설명하나, 이 책이? 그림 있는 거 활용할까, 그냥? 여기 있는 그림 가지고 선생님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넓이 파트입니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때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얘는 지금 절대값을 이용해서 식을 표기하라고 얘기하거든.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것들은. 하지만 절대값 있으면 또 부호가 바뀌는 거 부호를 따지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X축 위에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 그냥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건가요? 그게 양수여서 그냥 넓이인 거죠? 하지만 X축 밑에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정적분의 값을 구할 때 정적분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적분한 다음에 부호 바꿔주는 건가요? 이 값이 음수여서 넓이 값을 얘기할 때는 부호로 바꿔주는 거죠? 얘가 됐든 우리는 이렇게 표기는 할 수 있고 표기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표기해서 문제를 풀면은 풀 때마다 부호 따져서 다시 식을 써야 되니까 바로 식부터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 풀 겁니다. 근데 항상 모든 녀석의 값이 다 x축 위에 있거나 x축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 섞여 있을 때가 있잖아. 이런 녀석의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 c라고 한다면 면적의 값 어떻게 구하면 되죠? a부터 c까지는 fx를 그냥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한 건 음수값일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넓이라고요. 그리고 포물선하고 x축에 만나 생기는 근의 값들을 알고 있다면 근을 알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적분값을 아는 거지.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지만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값을 씌웠는데 항상 알파보다 베타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기 때문에 A에만 절대값 씌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설명합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거든? 학교 선생님이 오버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과정은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이 오버해가지고 문제 중에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면 문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Y는 fx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적분은 Y축 방향으로 Y의 값이 A일 때부터 Y 값이 B가 될 때까지 적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여기 정적분의 값,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누적해서 모으는 거냐면 A부터 B까지 요만큼의 길이 이런 선분의 길이를 A에서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분의 길이는 이 점에 X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이 X값을 누적해서 모은 게 정적분값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X값은 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X의 보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인 X값을 A부터 B까지 Y축 방향으로 누적해서 모은 건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Y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할 거면 여기 있는 식은 Y라는 문자의 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의 값이 2x-1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반드시 식을 x는 이라고 정리해서 식을 정리해서 대입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x의 값이 누구야? 예를 들면 이건가? 그런 식으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y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적분할 겁니다. 여기는 fx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식을 변형해서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y축의 오른쪽이면 x가 양수기 때문에 이 정적분 값 자체가 면적이 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그래프가 y축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y축 왼쪽에 c부터 d까지 x의 값을 누적해서 모은다고 한다면 지금 x의 값은 음수값이니?
그래서 지금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죠. 인테그럴 c부터 d까지 gy, dy라는 녀석의 값을 적분한다고 한다면 이 정적분의 값 음수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넓혀야 되는 거죠. 내 말 준비된 거 맞나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역함수에 대해 적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할 때 그림상에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 거야. 어떤 함수의 식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넓이 구하기가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어.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에서 색칠 안 되어져 있는 녀석의 넓이의 값을 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y축 방향으로 적분한 넓이의 값이 필요한 거네.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y축 방향으로 적분한 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식은 반드시 요점은 식을 x는 이라고 정리해서 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눈이 썩어가는데?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때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빼서 적분할 겁니다. 지금은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나요?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으면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서 적분할 겁니다. 적분하는 교점의 범위에서 적분하는 거죠. 그런데 x축의 위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x축이 여기에 있든 x축이 여기에 있든 x축이 여기에 있든 두 개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만 생각하는 거지 넓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때는 x축의 위치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서 적분만 할 겁니다. 절대값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값이 필요할 때는 이럴 때가 절대값이 필요하긴 하거든. 요게 만약에 fx고 요렇게 된 게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둘러싸인 면적이 어떨 때는 fx가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fx가 아래에 있을 때가 있나? 그때는 그냥 범위 쪼개서 위에서 밑에 거 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이때는 fx가 위에 있고 이때는 gx가 위에 있다면 a부터 c까지는 f에서 g를 빼서 적분할 거고 c부터 b까지는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할 거죠? 속도와 거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뭘 먹으면 이제 안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가 물 마시고 가면 쌤은 쉬는 시간 안 가지고 쭉 하려고 했는데 쉬어야 되잖아. 좀만 더 버텨볼래요? 유형 5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이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뭐 면적 구하는 거야 뭐 얘들 장난이지 뭐. 볼 게 없어요. 첫 번째 유형은 당신들이 풀면 될 것 같고요. 풀만한 문제가 뒤에 조금 새로운 문제가 있네. 요 정도가 좋겠다. 1821번, 1822번 두 문제만 풀겠습니다.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저 우리 뭐 구하는 거냐? 뭐 구하는 거니? 그러네. 우리 S' 영의값이 필요한 거네. 그럼 S만 구해서 그냥 미분해서 빵만 대입하면 되는 거네? S값 구하려고 합니다. 오씨, 없잖아. 뭐가 없다? fx를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풀 수 있다고?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 넓이는 h에 대한 함수인가? 넓이부터 일단 구하거나 생각합시다. 넓이의 값이 인테그럴 0부터 h까지 이거라고? 양변 미분하시라고? 양변 미분했더니 오른쪽이 누구야?
근데 문제가 구하는 것 자체가 S 프라임 빵의 값을 구하는 얘기인가? 즉 F 빵의 값을 구하는 얘기인가요? 3차 함수 fx 값은 누군지 모르지만 빵 대입한 값이 5라고는 줬나요? 1822번으로 갔습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n 플러스 1차 함수가 있습니다. n 플러스 1차 함수의 그림이 n값이 짝이냐 오르냐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무조건 0과 2 사이에서만 둘러싸이겠네. 함수의 그림이 n값이 짝수였을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n값이 짝수가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n값이 홀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나?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어차피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0과 2 사이에서만 짝이든 홀이든지 간에 0과 2 사이에서만 둘러싸입니다. 다 x축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적분하려는 녀석의 값은 넓이의 값은 0부터 2까지 누굴 적분해요? 정적분의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앞에다 달아줄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함수의 값은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의 값이 x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x n승인가? 적분했습니다. 앞에 거 적분했더니 네, n 플러스 2분의 1 x의 n 플러스 2승 빼기 n 플러스 1분의 2 x의 n 플러스 1승? 개빡치는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다 숫자 어떻게 대입하냐? 앞에 거는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2의 n 플러스 2승? 뒤에 건 2 대입했더니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의 n 플러스 2승? 빵 대입하면 둘 다 빵인가요? 이 녀석의 값을 다행히도 나누기 하라고? 그죠? 그럼 나누기 하면 누구야? K를 2의 K 플러스 1승으로 나누기 하면은 순서만 좀 바꿨을까? 이건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나누기 하면은 네, 이게 되는군요. 여기다가 시그마를 달아서 시그마 값을 계산해 주세요. 시그마 달았습니다. 여기다 지금 부분수네 1부터 쭉 대입하면은 1부터 n까지 대입하면 뭐가 남을까? 1 대입했더니 이 새끼로 그냥 1 대입했더니 2분의 2? 2분의 2 빼기 3분의 2 2 대입했더니 3분의 2 빼기 4분의 2 마지막에 n 대입했더니 네, 요게 남았겠군요. 누가 남지? 이제 결국은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리미트만 다뤄주면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n 플러스 2분의 2입니다.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네, 극한값이 1 되겠네요. 할만했죠? 지금 다들 눈이 썩어가서 쉬는 시간 가져야 돼. 했죠?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하네. 1830번 문제가 함수는 단순한 함수 x의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포물선 위에는 두 점 PQ가 있습니다. 근데 선분 PQ라는 선분과 포물선을 둘러싸인 넓이가 36이라고 한다면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분자에 쓴 다음에 저 극한값을 구하라고? 일단 넓이 값도 구해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A하고 B라며. 그럼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여기는 직선 PQ라는 녀석의 값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직선 PQ의 값을 내가 fx라고 해볼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에서 위에 있는 fx라는 직선 PQ에서 x제곱을 빼서 적분해야 되는 거야? 이게 36이라고? 아이씨, 그런데 이건 몇 차식이야? 근데 이거 전체 근해값이 누구야? 두 개가 같았을 때 근이 누구냐고. 아, AB가 근이야? AB가 두 개를 갖다가 놓은 밑줄친 방정식의 근이니까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항계수 b-a의 세제곱인가요? 6만 곱하면 216 b-a 값은 6이에요? 되신 거 맞죠? 그거를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fx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출제한 거구나. 납득하셨죠? 아,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해서 개빡쳤을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b-a 값이 6이었을 때 문제가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지 같네. 아, 나 지금 못하는데 이거. 점과 점사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대입한 다음에 계산한 게 니네가 더 오히려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Q점 좌표한테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6, a 플러스 6의 제곱이니? PQ의 길이값 구하려고 합니다. PQ의 길이가 누군데요? 아, 말해줘. 이건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지 뭐가 필요하지? 최고차항 계수가 필요한가요? 답이 뭐예요? 네, 12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x의 2n승이라고 하는 함수와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s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sn 값을 구하고 sn 플러스를 두고 해서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는지 알아? x의 2n승이라는 녀석의 값은 짝수차네? 짝수차니까 다 포물선 x제곱처럼 생긴 건가? 그런데 직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며? 포물선은 대충 요따구로 포물선 그리듯이 그리면 될 것 같고, 포물선 같은 녀석 x의 값에 2n승일 것 같고, 직선의 값은 길게 양수인 직선인 건 확실하니? 교점이 발생할 건데 그 교점이 언제 발생하니? 네, 두 식을 똑같다고 놓고 계산하면 x의 값이 누구라고? 2대 2범 똑같은 거 맞아? 둘 다 2대 2범 2의 2n승 똑같죠? 내가 필요한 넓이의 값은 여기가 sn입니다. sn 값을 알고 싶습니다. sn 값 구하기 위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려고 합니다. 누구에 누굴 빼는 거야? 위에 있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는 건가? 이건 공식 따위가 없어. 2차 함수 아니야 이거?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앞에 거는 2에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적분 잘했니? 이해된 거 맞니 니네? 2대2 했습니다. 2대2 했더니 앞에 건 2의 2n승 뒤에 거는 2대2 했더니 이거예요?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둘 다 빵이네. 이 값을 대입해서 극한값만 구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sn입니다. 이거 좀 문제 너무했는데? 분자의 값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이거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아이씨, 구할 수 있나? 극한값을?
일단 분자 분모에 있는 값을 2의 2n승으로 나누기 할까? 분자의 값도 분모의 값도 다 2의 2n승으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얼추 답이 보일 것 같은데 지금쯤이야? 답이 누구야? 답 누구냐고. 지금 2의 2n승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나요? 답이 뭐라고요? 네, 무한대의 상수는 빵이니까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그냥 나올 때마다 대충 알아서 푸세요 라는 파트입니다. 한두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산수하는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39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 지금 39번이 그림과 같이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길 1이고 원점이 중심입니다. 근데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은 정확하게 식을 알고 있습니다. 포물선의 완전제곱식인가? 포물선 완전제곱식 맞아요? 꼭지점 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1 꼭지점이구만. 그리고 0대2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건 확인됐습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여기는 부채꼴 넓이에서 빼야 되겠구만. 이 원이 4분원이라고 부르는 건가? 넓이가 몇이야? 거기서 빼야 되잖아. 누구를? 여기 넓이를 제거해야 되는 건가? 여기 넓이 구하려고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이걸 적분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렇게 되나? 이게 양수값인가요? 보호 바꿔서 넓이에서 넓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x 플러스 1의 세제곱입니다. 빵 대입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한 빵? 네, 말씀하세요. 이해하지 마세요. 빵 대입했더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그때 A하고 B를 더하세요.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뭐가 이해 안 됐어? 나는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프가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값은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지 양수값 넓이가 나오나요? 혹시 아직도 안 됐나요? 그럼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형으로 갈 건데 네 번째 유형도 그냥 대충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알아서 푸세요라는 파트거든? 아, 이거 좀 귀찮은 거 합시다. 45번 문제가 딱 보니까 좀 많이 귀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 있는데 학교 시험에도 딱 비슷한 유형으로 잘 나오거든? 숫자만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수가 제법 많이 틀리는 편이야. 포물선 있는데 0,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그어준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두 개 있는데 접선의 접점 두 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뭔 개소리야? 눈에 보여야지 말끼리 이해하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0, 2가 꼭지점이고요.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0,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그어준 접선이 필요합니다. 0, 마이너스에서 접선이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접점 좌표 편수로 y축 대칭이겠죠? 접선이 y축 대칭이니까 접점 좌표가 y축 대칭일 건데 문제가 구한 넓이가 어디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아, 이 곡선하고 접선들하고 여기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뭐가 필요해? 포물선 알고 있으니까 접선이 필요한가요?
y축 대칭이니까 2배 하면 되나요? 2배 하려고 합니다.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겠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빼야 되는 건가? 위에서 밑에 거 빼야 돼요? 요게 우리가 구한 넓이니? 귀찮은 건 접선만 귀찮은 거잖아. 촉이 1인 것 같지 않냐, 알파가? 1, 1 대입하면 3이냐? 근데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 몇이야? 아, 1에서 기울기가 2야? 아니네. 2 대2 할까? 2 대입하면 6이냐? 미분에서 2 대입하면 누군데? 4? 그러네, 2칸 갔을 때 8칸 갔으니까 기울기 4네? 아, 정수일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되게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차피 정수일 거니까. 자, 2,6인 것 같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죠? 4x 이거라고 4x-1을 뺐습니다.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누구야? 완전 제곱식이야?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2 x-2의 세제곱? 빵 대입했더니 3분의 16인가? 되신 거 맞나요? 이해된 거 맞죠 지금? 산수만 좀 선생님이 좀 빨리 했는데 이해는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풀어야 되려나? 이제 문제는 출제하는 놈 맘이야 이제부터는. 지 알아서 내겠지 뭐. 49번 문제로 갔습니다. 49번 문제가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는 두 점도 있고요. 그 포물선이 있는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점은 R점입니다. 그때 두 개의 곡선하고 PR하고 QR을 하고 만나서 그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할 때 S의 값을 구해서 96배 하세요. 아이고야, 수직이 되게끔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 관건이네.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니? 수직이 되는 A의 위치도 확인했어? 첫 번째 거는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하나 있습니다. 위로 볼록인 포물선의 반쪽만 그렸습니다. 아이씨, 왜 대칭돼 보이지 않지? 자, 이미 A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쪽에 접하는 접선이 있습니다. 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네. 여기가 지금 또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접선이 있습니다.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접선과 접선이 수직이라고 했나요, 지금? 점의 좌표가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P점,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가 Q점. 접선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점의 좌표가 R점? R은 안 쓸게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PR, QR, 그리고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 이런 기능이 있었어. 우리가 지금 구한 넓이 여기 넓이니? 맞아요? 야, 이 선의 기울기 누군지 알아? 이러겠네. 이라고 이거 위아래 대칭인 거잖아.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해야지 수직이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X좌표가 누구야? 뭐라고? 아, 여기 2분의 1인가?
그럼 2분의 1, 4분의 1이고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인 거네? 마이너스 4분의 1? 아닌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때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위의 넓이만 구해서 두 배도 되는 건가? 두 배에서 구할 건데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포물선을 적분한 거에서 뭘 빼야 되는데?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 귀찮잖아. 여기 길이가 몇이라고 지금?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넓이 몇이야? 그 32분의 1을 제거하면 되는 건가?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직각이동의 삼각형이니까 이것만 적분해서 96 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 적분했더니 3분의 12분의 1인가? 아니다. 24분의 1인가? 맞아? 네. 24분의 1한테 2배 했으니까 몇이야? 12. 여기다 96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싸하지? 32분의 1한테 2배 안 했습니다, 지금. 96배 하세요. 앞에 게 8? 뒤에 게 6?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림이 더러운 문제를 출제하면 이제 그건 망하는 거야, 이제. 그림이 더럽고 꼬여져 있으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선생님 되게 좋다고 보는데, 산수 노가다 문제를 좀 출제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유형 5번에서는 절대값이 있을 때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문제가 하나도 없냐? 하나만 합시다. 쌤 지금 1854번으로 가려고 합니다. 1854번은 fx의 값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는 0과 2인가? 대칭축의 값은 누구야? 대칭축은 1인가요?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의 값 1입니다. 그림만 잘 그려서 유관상으로 어디쯤에 누가 위에 있고 아래 있는지를 따지라는 얘기네. 포물선은 그리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값부터 그리겠습니다. 꺾인 점 좌표가 누구야? 꺾인 점은 꼭지점 보듯이 보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꺾어지는 그래프인가요? 2, 마이너스에서 이쪽은 기울기가 몇이죠?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포물선의 그림이 절편값이 0하고 2가 절편이고 위로 블록이라고? 최고치 한계수는 좀 작은 편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x는 2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되나? 맞아요? 된 거 맞죠? 교점 좌표도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 교점 좌표는 0인데 여기는 2고 여기는 교점이 누구지 모르잖아.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연립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야 플러스? x 마이너스 4? 판별식 계산해야 되는데 세배한 다음에 이항하려고 합니다. 세배한 다음에 이항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인가? 마이너스 10인가? 나 맞겠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근이 누가 있죠? 네, 마이너스 4는 필요 없죠? 적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하자고요? 포물선의 fx에서
이 선이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x를 빼자고요? 2부터 3까지는 누구로 하자고요? 포물선에서 누구 빼자고? 내심이 된 거 맞나요? 이런 산수를 언제 다 하냐 이거를? 난 못해. 적분해서 숫자만 대입하세요. 이제 분모점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 상처받아? 말해. 교점 맨 오른쪽 교점이랑 점 연결 두 나눠서 분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답만 나오면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같이 풀진 않아. 선생님 여기 삼각형 넓이하고 저 위에 걸로 풀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걸 넓이 구하는 지금 쌤이 말해서 네, 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진짜 그냥 분모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네가 궁금한 포인트가 그렇게 하면 다른 값이 나온지가 궁금한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분모 아니, 너 질문은 스님, 여기 넓이랑 색칠한 넓이랑, 여기 색칠한, 여기 이렇게 색칠한 넓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 네가. 그거로 스님,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더하기 여기랑, 이렇게 잘라서 여기 더하기 여기랑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지금. 그럼 선생님 뭐라고 답해야 돼? 이 미친놈아 왜 그런 걸 질문해? 라고 답해야 되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너같이 생각하지 않거든. 어느 누구도. 요점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풀어 나오겠지. 근데 그게 정말 네가 궁금한 포인트가 그거지. 선생님 너무 아유 진짜 이씨 아우 선생님이 안 착해서 미안해. 나 착한 사람 아니야. 상처받았어? 알았어 더 착해져 볼게요. 상처 받았어 안 받았어? 상처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계속 이렇게 갈고도 된다는 얘기잖아. 상처 안 받았으면 확실하게 얘기해 이 새끼야. 상처 돼 안 돼?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형이 뭘 볼까? 딱히 마음에 드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냥 다 그냥 대충 계산하면 되는데? 이런 걸 구분해서 문제를, 유형을 분류하지? 그 중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요게 왜 빨간색 점이 왜 있을까? 삼차함수하고 일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색칠한 부의 넓이의 값이 8분의 45입니다. 식은 비밀입니다. 식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F1 빼기 G1 값을 구해보세요가 문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헤매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헤맬 것 같은데? 함수를 알아야지 이를 대입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요?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올바른 답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좋을까요? 그치. 우리가 할 거는 fx 빼기 gx의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fx 빼기 gx는 몇 차 함수죠? 그 3차 함수의 값이 최고차항 개수만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0하고 3하고 4인데 여기 색칠된 넓이의 값은 여기 색칠된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맞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 넓이 구할 때 이거 적분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 0부터 3까지 적분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적분한 녀석의 값이 8분의 45라고 하니
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건 뭘 모르죠? 최고차함계수 빼고는 다 알고 있나요? ax 세제곱 산수가 안 된다. 아닌데 10이 아닌데? 맞게 된 거 맞나요? 이것만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하겠습니다. a는 끄집어내고 적분하자. 4분의 1 x의 4제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이너스 3분의 7? 그 다음에 6x의 제곱인가? 0부터 3까지? 그게 8분의 45가 나오는 a값만 구하세요. 답은 1대 2번 누구야? 6a인가? 난 a만 알면 끝납니다. a값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할 수가 없어. 집중해서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나 맞겠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9 36 뺐더니 81 빼기 36 좀 해봐. 45? 4분의 45? a는 2분의 1? 답은 3? 어디 보자. 63번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3번은 함수의 도함수를 알려줬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3보다 큰 상수 알파에 대해서 fx의 값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3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걸 구하라고? 18배 한 거를?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일단 여기 넓이의 값은 2분의 9인 거 알려주냐? 그럼 여기 넓이가 2분의 9인 거 알면은 최고창 계수는 알 수 있겠다. 그 최고창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나부터 찾아봤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도함수의 값이 최고창 계수 누군지 모르는데 도함수의 값을 적분하면 양수야 음수야? 이 값이 음수? 그럼 이건 마이너스 2분의 9란 얘기인가? 함수 f를 모르니까 물론 이걸 계산하면 최고창 계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 자체가 f3-f0이니?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을 뭐 해결할 수 있나? 해결 안 되네. 이거랑 이거 연립해가지고 F알파의 값을 구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알파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것 같아. 이 문제는 함수 fx의 값을 직접 구해야 되나 보다. 지금 도함수의 값을 최고창 계수의 값을 3a라고 하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적분은 것도 아니고 응? 적분은 것도 없이 기본을 좋은 생각. 너 이번에는 괜찮은 생각이었어. 방금 얘가 얘기한 거는 선생님 fx 구해가지고 하면 산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완전 월등했어. 괜찮았어. 훌륭했어. 바보는 아니란 말이야. 가끔씩 월등해.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이거 함수값의 관계를 봤더니 이 녀석을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왼쪽으로 F3 두 개 중 하나 이항해주고 F빵을 하나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9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9예요. 이게 지금 18을 앞으로 내보내면은 F알파 마이너스 F3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수하지 말고 이거 산수해서 A 구하고 막 적분하고 개 귀찮으니까 대입했더니 81이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훌륭했어. 이건 아주 잘했어요. 상처 안 받았죠? 아까 상처 만회됐죠?
이게 안 보이면은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보였으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대충대충 푸세요. 뭐 원칙이라는 건 없고요. 닥친 대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69번이 보고서 무슨 말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금 네모로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 네모의 값이 무엇인가요? 네, fx, gx 곱한 녀석의 곱미분인가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x, gx 곱해진 게 누구란 얘기죠? 근데 f한테 빵 대입한 게 1이고 g한테 빵 대입한 게 2이기 때문에 c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했더니 x-2란 얘기고 둘 다 다항함수라고 얘기했고요. 빵 대입한 게 1, 빵 대입한 게 2라는데? 망했네. fx 누군데? gx는 누구란 얘기야? 아, 근데 이거 필요 없다고? 그냥 이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만 구하면 돼요? 면적 구했습니다. 양수야, 음수야? 네, 이거 음수니까 마이너스 다르지 넓이인가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치 한계수 빼가지고 3승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6분의 1? 이제 속도 전까지 하고 싶은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 어디 보자. 70번도 쉽고 71번이 좀 까다로워 보인다. 71번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적분해값이 f빵 빼기 f1이 아마 도함수의 값을 적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같은 값의 극값을 가집니다. 1하고 마이너스에서 같은 극값을 가죠? 극소값과 극대값이 같을 수도 있나? 4차 함수가? 극소하고 극대가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극소하고 극대는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을 수 있는 거는 극소만 똑같은 건가? 에이, 끝났네, 그러면. B가 누구란 얘기야? 빵에서 극대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에서는 같은 극값을 갖는다며? 둘 다 극소일 거고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빵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빵의 값이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누구냐고요? B는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최고치 한계수 A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보라는 얘기인가? 어? 그런데 fx하고 y는 f1로 둘러싸인 면적? 여기가 y는 f1이니? 난 여기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y축대칭인 거죠? 0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2배 하면 되겠다? 근데 함수를 몰라. a를 몰라서. 아이씨, 어떻게 하냐, 이거를. 두 칸 차이 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태 함수를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되겠네. 지금 도함수의 값이 a 곱하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인가요? 이걸 적분해가지고 계산하라고 적분했습니다. 이거를 이게 2란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빵 대입했더니 빵
1대2 했더니 누구냐? 일단 A가 8인가요? 이제 적분할 건 뭘 적분하라고? A가 8이라며. 넓이 구하라며. fx가 누구예요? 이건가요? C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또. C는 필요 없나? 1대2 방건 누군데요? 이게 1대2 방값인가요? 난 적분할 때 2배에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넓이의 값을 0부터 1까지 위의 함수 fx에서 아래 상수 함수 f를 빼서 적분하는 건가? 그러니까 C는 필요 없네요. 지워지니까. 0부터 1까지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2 되신 거 맞아요? 예. 1대2 뺐습니다. 마이 플러스 3분의 2 5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나 더 이상 못하는데 15분의 그럼 15분의 답 1번이네요. 산수형이 많아서 좀 귀찮네. 자, 이제부터가 방금 전까지는 산수하는 문제들만 쫙 모아놓은 거고 산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산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는지 문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푸는 문제. 그러면 뭔가 좀 쉽게 풀리게끔 출제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만 해내면은 그 다음에 산수 좀 쉽게끔 출제하는 게 제일 좋은데 생각한 것도 어렵고 산수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가 제일 그지 같거든? 문제가 지금 여기 면적 A라는 면적과 B라고 하는 면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A라는 정적분은 양수 B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인 거지? 넓이가 똑같다고 한다면은 0부터 시작해서 베타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은 빵인 건가요? 양수인 녀석과 음수인 녀석의 면적이 똑같으면 전체 범위에서 정적분한 거는 0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3차 함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넓이 똑같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빵 1 a입니다. a가 누구면은 넓이가 똑같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분한 게 빵이라고 놓고 산수하라는 얘기지만 a가 누구면 될까요? 또 a가 이런 값들이면 정적분의 값이 빵 나오겠죠? 답하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너의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A가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a가 1보다 컸을 때는 2, a가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1, a가 0과 1 사이였을 때는 2분의 1. 된 거 맞아요? 아, 이 새끼 아무리 봐도 습관인 것 같은데, 이씨. 너 그냥 습관이지, 그냥. 뭐가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하고 싶은 거지, 그냥. 아까는 잘한 거 하나 있긴 했거든? 근데 어쩌다 한번 잘하고 나머지 대부분 쓸데없는 소리니까 선생님 좀 그때마다 좀 짜증이 좀 나긴 해, 나도. 마이너스 1이라는데 마이너스 1하고.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주여가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어떤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0, 1, a였을 때 a가 누구면 이 넓이가 똑같을까를 말하고 출발했거든. 너는 여기는 이 문제를 보고 얘기했나 보다. 선생님이 이걸 3차 함수로 바꿔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죠? 네. 그럼 처음 시작할 때 귀를 구멍을 열고 잘 듣지 그랬어. 어? 60kg 확 죽여버려 그냥? 너 두 번 잘못하고 한 번 제대로 했으니까 상쇄가 안 돼 이제. 저 욕먹어야 돼 이제. 자, 1876번으로 갔습니다. 1876번이 태연이 주무시나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6.25 참전용사 기릴 때가 아닌데 지금? 11월 달에 뭐가 있지? 빼빼로 데이 때 잘생긴 남자한테 뭐 빼빼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건가? 학생들이 일제시대 때 했던 게 뭐지? 뭐 기념한 날 있잖아. 11월 3일인가? 모르냐? 10월 3일. 10월 3일? 10월 3일. 일제 때 무슨 학생들이 맺던 기념한 날이 있는데 뭐 11월 3일인 것 같은데. 자, 1876번 풀진 않을 겁니다. 풀진 않을 건데 A란 넓이랑 B란 넓이가 1대2라고 하거든. 네. 그때 P값 구하라고 해. 이때 한 줄만 써서 풀면 되는데 어떻게 푸는 걸까요? 대칭축의 값이 1이어서 대칭축을 기준으로 B라는 넓이가 똑같으니까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래 어떻게 하자고요? 네, 0부터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이렇게 푸는 거죠?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문제도 있나? 네, 79번 문제도 하나 좀 봐야 되나?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해야 되나? 아까 했던 얘기가 이 얘기 아니야?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예요? 지금 대소관계 있어요? a가 누구면 정적분의 값이 똑같죠? 넓이가 똑같죠?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답은 누구일까요? 이랬다고 한다면 답이 누구일까요? 네, 이런 문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술형을 출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셔야 돼요. 서술형인데 변곡점의 좌표가 A가 되니까 이따고 푸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을 출제되면은 개 귀찮지만, 개 짜증나지만, 근데 서술형이 나오면 산수를 다 해야 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거든?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나 했어. 산수는 생략했어.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수인논술도 똑같습니다. 산수하는 게 되게 많은데 연습장에다 풀고 나서 그 산수를 다 옮겨 적는 애들이 있거든? 그 풀이 과정 없이 꼭 필요한 수식과 답만 쓰셔도 됩니다. 네. 저렇게 나왔을 때 네. 저 구한 이분 두 번에서 하는 서술형에? 안 되죠.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니까. 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을 초과하고 고3 거 갖다 사용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런 걸 이유로 안 가르쳐주는데 네가 어떻게 알고 풀었어? 라고 하면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그럼 쌤한테 이게 그럼 쌤 학교 쫓아줄 수 있어. 너 이 새끼는 철학이 개 그지 같으니까 너 학교 선생님 안 된다고 나 가서 싸울 수 있어. 쌤 서울에서 옛날에 근무할 땐 젊어가지고 젊은 혈기에 몇 번 싸우러 갔는데 가가지고 애들을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트집 잡아가 점수를 깎는 게 난 목적이냐고 졸라 지랄하는데 가가지고 자 1880번도 그냥 식만 세우고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하고 y는 k라는 선이 있는데
0과 3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푸는 게 바람직할까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9-x제곱에서 k를 뺀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놔도 상관이 없을까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괜찮으면 설명 안 하려고. 괜찮지 않으면 설명할 거고. 된 거 맞아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니네 숙제할 때 시간 많이 걸리겠다. 이거 하나하나 산수할 때 다 시간 엄청 걸리거든? 자, 9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자, 평가원 문제여가지고 첫 번째 9번 유형의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하겠습니다. 두 사차함수 사이에 2차 함수가 낑겨 있는데 그 2차 함수에 인해서 넓이가 2등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때 고생이네. 그럼 일단 전체 면적을 구해야 되겠네. 전체 큰 면적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전체 큰 면적의 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에 누굴 빼요? 마이너스 x 4제곱. 잘 뺐나?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 거 빼나요? 이게 전체 면적입니다. 어차피 0부터 1까지니까 적분해서 1만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5분의 2 x의 5승 4분의 1 x의 4승 플러스 2분의 1 x제곱인가? 1 대입했더니 앞에 거 마이너스 5분의 2 뒤에 거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통분을 못하겠어 늙어가지고. 그런데 문제 구한 거는 넓이 중에 절반으로 2등분 된다고 하니까 여기를 구할 건지 여기를 구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겠다. 위에 거 구할까? 위의 넓이의 값이 40분의 7 나와야 되니?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의 4승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이 누구야? 1 마이너스 ax인가? 되신 거 맞죠? 다 산수일 뿐입니다. 어차피 1 대입하니까 그냥 숫자만 쓸까? 첫 번째 거 적분해서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분의 1 3분의 2 2분의 1 마이너스 2 더 이상 못해 먹겠다. 나 여기서 A 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해야지. 6배 하겠습니다. 6 뺐더니 누구니? 맞아? 6 뺐습니다. 그럼 A의 값이 누구란 얘기요? 3 빼기 5분의 6, 3에서 5분의 6 좀 빼봐봐. 5분의 9가 20분의 36인가? 맞아요? 예. 그럼 20분의 57인가? 답이 없어. 산수 틀렸어. 산수가 틀렸구나. A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A의 값이 왜 이렇게 크냐? 에이씨. 산수 틀린 거 고칠 때가 제일 빡센데. 어. 뭘 잘못했어? 아까 더해버렸어요. 빼야 돼. 아, 이항할 때 이걸 뺐어야 되는데 그래, 마지막 산수 하지 말고 넘어갔었어야 돼. 이항했더니 오른쪽이 3에서 5분의 빼서 5분의 9인데 거기서 빼기 20분의 21을 했어야 된다고? 그럼 36에서 20을 뺐더니 20분의 15?
이런 문제가 뭐 아름다운 문제 없나? 다 집에 숙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9번. 몇 번이요? 89번. 자, 다음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89번 쉬워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역함수에 둘러싸인 면적의 값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 적이 있었나? 자, 역함수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 내가 지난 교육방학 때 이거 설명하면서 두 번 다시 안 해?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하고 앉아있네. 자, yx라고 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yx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fx입니다. y는 x가 있고 y는 fx가 있습니다. 역함수가 있습니다. 교점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둘러싸인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해야 되죠? 네, 절반만 구해 두 배 하면 되는 거죠? 절반의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가 x니까 x에서 fx를 빼서 두 배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자, 성공하자, 성공하자. 저번에도 실패했었는데 하지만 대충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성공하자, 성공하자. 얘가 fx입니다. 얘가 f의 역함수입니다. a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a 대입한 함수값이 있고요. 그 함수값과 똑같은 값이 있습니다. b의 값은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할까? b를 갖다 대입했더니 여기가 fb인가요? fb의 값이랑 똑같은 너무 멀다. 아니구나. 여기가 fb인가? 여기가 된 거 맞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려고 합니다. 색칠을 씁니다.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역함수의 값을 fa부터 fb까지 역함수의 값을 적분한 게 여기죠. fa부터 fb까지 역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색칠한 녀석의 값은 yx한테 대칭하면 0인가?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의값은 기역인가요? 기역? 그래서 바깥쪽의 직사각형 넓이 구했습니다. 이 점이 B거든. 안쪽에 색칠 안 돼 있는 넓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문제 풀 때마다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거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외울 겁니다. 위에 것끼리 곱한 녀석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녀석을 빼기만 하면 답이에요. 자,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거기 또 부원 설명해야 되네. 마침 그 적절한 녀석이 나왔다? 그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수식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fx 역함수가 gx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것끼리 곱한 걸 빼는 건가요? 답이 뭐라고요? 10. 잘했어. 뭐? 12. 12. 그래서 이거 빵이죠? 12가 답이죠? 근데 이게 보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애들이 이렇게 이거 1하고 착각하는 애들 엄청 많아. 해마다 항상 있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거저먹는 거죠, 공식만 하면은. 근데 그걸 살짝 변형해서 푸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살짝 변형해서 풀라는 문제가 한 번씩 있는데, 이런 문제가 변형한 문제야. 빨리 보고 끝냅시다. 1896번이
함수 fx의 값은 3차 함수라고 하는데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적분하라고 합니다. 근데 3차 함수의 역함수는 존재는 하는데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할 수 없는 녀석의 값을 적분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나는 먼저 F한테 뭘 대입하면 1 나오지? F한테 1 대입하면 1 나오나? F한테 뭐 대입하면 9 나오냐? 그래서 1 대입하면은 함수값이 1 나오고 2 대입하면 함수값이 9 나오는 상황이라서 fx의 값을 적분한 녀석과 역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f1, f2입니다. 그걸 더한 녀석의 값은 위에 것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것끼리 곱해서 빼가지고 17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궁금하니까 이것만 구한 다음에 이항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1부터 2까지 적분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싫어. 2대입 했더니 4, 2, 2 빼기 1대입 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7 맞나 모르겠다. 68 빼기 17 좀 해봐봐. 몇? 4분의 51?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속도전까지 다 한 건가 이제? 또 넓이가 또 있어? 10번 유형까지 다음 시간에 다 풀어서 일요일날. 너무 많은 거. 문제 개수가 몇 개인지 세봐봐.